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정은 불완전한 인간들 간의 완벽한 연결이다. 친구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정의하는 명언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620강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의미하는 법분자와 관련된 4개의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법분자입니다. 법분자는 벗을 의미하지요. 친구를 의미합니다. 벗이라는 것은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분자는 달월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이 달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을 의미합니다. 몸육자의 대용인 것이죠. 몸을 의미하는 달월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분자는 서로 가까이 있는 몸이 벗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벗은 서로 친하게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친구처럼 부담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친해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친구입니다. 법분자는 서로 가까이 있는 놈이 벗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친하게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벗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붕우책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우책선은 친구는 서로 착한 일을 권한다는 뜻으로서 참다운 친구라면 서로 좋고 선한 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붕당이나 주붕이라 할 때도 법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의미하는 법붕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법붕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무너질 붕자입니다. 무너질 붕자는 무너지다는 뜻이 있죠. 무너질 붕자는 묘산자와 법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지요. 법붕자는 벗을 의미합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붕자는 산에 벗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같은 무게에 어려우면 친구 관계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친구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짐이라면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지만 산 같은 무게에 짐을 지게 된다면 친구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무너질 붕자는 친구 사이에 산 같은 무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친구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질 붕자는 산의 벗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같은 무게에 어려우면 친구 관계도 어렵다는 것이죠.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붕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붕지통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뜻으로서 임금이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붕괴라고 할 때나 붕어라 할 때도 무너질 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붕세 붕자입니다. 붕세 붕자는 붕세를 의미하지요. 붕세라는 것은 하루에 9마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의 새를 말합니다. 동양 고전에 나오는 그런 새인 것이죠. 이 붕세 붕자는 법붕자와 세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법붕자는 벗입니다. 친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조자는 새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붕세 붕자는 벗과 같은 새가 붕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붕새는 친구처럼 어디든지 단숨에달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있는 새가 붕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동양고전 특히 장자의 소요유에 언급하고 있는 그 새가 바로 붕새입니다. 이 붕새는 매우 큰 새로서 단번에 9마리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라 합니다. 어디든지 날아가서 관습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새가 바로 붕새인 것이죠. 붕새붕자는 벗과 같은 새가 붕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처럼 어디든지 단숨에 날아가서 도움을 주는 새가 붕새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대북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북만리는 붕새는 하루에 9마리를 간다는 뜻으로서 목표를 확실히 하고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또 곤붕이나 붕도를 할 때도 붕새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붕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붕사붕자입니다. 붕사붕자는 붕사를 의미하죠. 붕사는 유리나 범랑의 원료로서 붕산나트륨의 결정체를 말합니다. 이 붕사붕자는 돌석자와 법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붕자는 벗입니다. 친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사붕자는 돌로 된 벗이 붕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붕사는 돌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친구처럼 비슷하게 고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붕사입니다. 유리나 범랑의 원료로 쓰는 그런 재료인 것이죠. 붕사의 특징은 각 입자마다 크기가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 관계처럼 서로 크기가 비슷하고 나란히 있다는 것이죠. 돌로 된 벗이 붕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붕사는 돌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친구처럼 비슷하게 고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붕사가 있습니다. 붕사는 붕산 나트륨의 결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붕소도 있죠. 붕소는 비금속 원소의 한 가지로서 흑갈색의 단단한 반도체의 고체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사다리 붕자입니다. 사다리 붕자는 사다리를 의미하고 실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다리 붕자는 나무 목자와 법붕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붕자는 돛을 의미합니다. 친구이죠. 그래서 사다리 붕자는 나무로 된 돛이 사다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다리는 나무 두 개를 친구처럼 나란히 세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다리에 세로로 서 있는 두 나무를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크기가 비슷한 두 나무를 나란히 세웠다는 것이죠. 사다리 봉자는 나무로 된 돛이 사다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는 나무 두 개를 친구처럼 나란히 세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송붕이 있습니다. 송붕은 소나무로 누각처럼 임시로 지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붕도 있습니다. 화붕은 사다리마다 화분이 있는 것처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얽혀있는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20강으로서 법붕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